우리나라는 여러분 소비 문화가 최자리를,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제대로 된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민주화인데, 지금 우리의 30년은 민주화가 실패한 그 이면에 물질적 풍요 속에서 그 사회, 물질적 풍요에 맞는 사회 질서를 못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거에 부합하는 정치도 못 만들었고, 내순과 내로난 물만 넘쳐난다는 거죠. 그것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주화라고 했었던 인간들 했더니 자유민주주의 사상,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여러분, 소비 시대, 소비를 하는 인간, 재산을 가지는 인간이 부합하는 정치체제란 말이에요. 사유재산권제도와 행복추구권, 이 두 개에 기반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그건데 모두가 다 함께 누려야 되는 거죠. 나는 사유재산을 가졌는데 너는 내 재산이 노비야. 이게 아니에요. 근대적 사유재산권은요, 여러분. 사유재산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사유재산권의 근대적 사유재산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라는 특징이 아니라 그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제도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못 가지는 사람들의 소외와 기타 등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주의라는 게 나왔었던 건데, 사유재산제를 철폐하다 이런 게 나왔었던 거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쌍놈도 양반도 친문제를 철폐하고 모든 사람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사유재산은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거고, 그 사유재산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소비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이 제도,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제도고, 우리 같은 경우 가난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비도 못하고 가난하면 그럼 민주주의가 성립되기도 되게 힘들다고요. 참빛나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그 물질적 기반을 맞추고 90년대에 만성적 무역 적자국, 계속 빚이 누적되는 국가에서 드디어 흑자국이 되는 그 90년대부터, 지금은 우리는 채무 보유국이잖아요. 우리가 진 빚보다 밖에서 이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기타 등등, 이게 우리가 채권국이란 말이에요. 채권국으로 전환됐죠? 해외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무역 흑자가 나면서 소비주의를 했었던 90년대부터가 우리 사회에 물질 문명의 확산과 민주주의의 확산이 동시에 됐는데, 이게 뭔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바로미터가 뭐냐면 출산율이에요. 출산율이 어떤 바로미터냐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형성된 우리가 보나파르트 체제가 됐든 뭐가 됐든 군사 독재 체제 하에서 재벌과 국가의 유착이라고도 하지만 협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국가가 기업을 키우는데 모든 걸, 국가 구성원이 몰빵을 때려서 기업을 키우고 그 기업이 부를 생산해 내기 시작한 그 이후에 우리가 노사관계도 그 몰빵을 만들어낸 기업이 성장하면서 과실을 나눠 먹는 과정에서 노사관계도 잘못 맺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보편적인 질서도 잘못 맺었고 정치제도도 잘못 맺어서 결국은 기형적으로 누군가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그 과실을 따먹고 누군가는 소외되고, 그 소외된 사람들은 애도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민주화 30년이란 말이죠. 민주화 30년, 그리고 뭐 귀족 노조의 탄생, 그리고 기업들은 눈치 봐서 해외로 튀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각종 거에서 뭐 쳤지만 잘 썼다, 우리나라 여유인 넘치네 그러면서 이 여유를 만끽하면서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30년 고생해서 30년 잘 살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시작하는 그런 꼬라지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나라 꼬라지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쌓아놓은 부분, 이 부를 유지하는 근간은 기업인데, 그 기업은 등한시하고 마치 부동산과 주식이 모든 것의 결과물이냐? 나라가 망조가 된 거죠, 여러분. 자기 욕망을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서로가 그 트러블이 안 나는 법치. 그래서 지금 금융권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금융사기가 팽배해졌는데, 그 금융사기 사모펀드나 기타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수사할 법치를 해체한다는 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민주화가 아니라
나라 헤쳐먹는 시스템을 완성해 가는 거죠. 지금 사회 제도가. 지금 그거를 우리가 막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막자. 이거는 좌우 청년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 호족들, 노조들, 지금 이 몇몇 카르텔이 나라를 박살을 내기 전에 이걸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아주 그 욕망이 폭발을 하는 상태고, 저는 국민의힘도 좋게 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당신들도 이 중에 그냥 이런 거에 대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문제는 부패한 지방 호족들도 좀 있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 나는 이 시스템에서 이게 무너지는 건가? 나 출세하려고 정치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일 난 거야? 유재열 같은 애 저렇게 오바 때리는 거 아니야? 출산율을 보고, 나라에 사기꾼들 넘쳐나는 걸 보고, 이 새끼들이 법치를 훼손하는 정도를 보고 심각함을 느껴야죠. 당신들 권력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라의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직시하자는 얘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게 대단한 위기인 거예요. 대단한 위기인 건데 이거를 위기 상황으로 못 느끼면 정말 황당한 거지.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출산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왜? 저출산은 여러분 어떤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출산의 장점은 애들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안 낳는 거고, 가장 큰 여러 가지에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애들이 돈을 쓸 때는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 오면 돈 벌 사람이 없지? 돈 벌 사람이 없네? 군대 갈 애가 없네? 학생이 없네? 소비자가 없네? 이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걔들이 19, 20이 됐을 때부터 저출산의 문제는, 저출산 자체가 문제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고, 지금 그 저출산 시대에 성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금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게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안 한 거를 이제 참교육 당할 때가 2021년 올해부터라고. 특히 지방대학들 큰일 났지. 지방대학들 여러분 줄초상 나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바로 군대에 뽑으래 없다 나오는 거고, 조금 있으면 회사에 신입사원 들어올 게 없네? 상가들, 젊은 소비자들이 없으면, 주점들 여러분, 지금은 19, 20 건데 10년 가봐요. 술 먹는 20대가 그냥 내가 영업을 잘하건 뭐라건 간에 20대 소비자가 지금부터 절반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실감을 하게 될 거라고. 이 사회가 무너진다라는 게 점점 패배감이 쫙 퍼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 내년엔 더 심해지고, 내년엔 더 심해지고, 매년 더 심해져 있는 게 이미 하나의 요소, 출산율이라는 요소로 최소한 우리가 지금부터 20년까지는 이 출산율이라는 짐을 저출산이라는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게 예정되어 있다고. 지금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도 20년 후에나 이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앞으로 20년 동안은 계속 매년 헉헉헉 하면서 대학들, 군대, 상가들 폭탄을 맞는단 말이야. 우리나라 대학교도 중국인 유학생이 먹여 살렸는데, 중국인 유학생이 여러분 7만 명이 지금 들어와서 있는 거잖아요. 7만 명이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그거로 규모가 안 돼요. 여러분 90년대생, 93년생까지만 해도 애들이 7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26만 명이었다며. 작년에 송혜령님, 오늘 완전 혜령님 슈퍼캐리 중이네. 여러분 지옥 헬 오브 헬.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너 능력 있으니까 세금 좀 더 내라. 너 능력 없으니까 세금 더 내고 저 사람 업어줘. 그러면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전 세계가 애니웨어 시대잖아요. 애니웨어, 썸웨어, 어디서든 여러분 국경이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각 나라가 능력 있는 사람 일명 수주하는 수주 경쟁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세금 부담 큰 나라에서 살아요? 탈출하지. 세금 부담이 큰 나라는 능력자들이 탈출해버린다고. 근데 문재인 정부 하는 짓이나 기타 등등,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